자,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강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최상위 종목에 대해서 매매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일정 범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고 표 작업하시는 분, 이 수치 부분이 잘리면 안 됩니다. 어제 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고려아연의 가격이 잘린다든가 거래대금의 앞단위가 잘린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거래량도 마찬가지 1억 주 이상인데 뭐 앞부분이 잘린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기존 틀 바꾸더라도 넉넉하게 기준 잡아주십시오. 오늘 거래대금이 종목별로의 슈팅은 나왔는데 그간의 거래가 없이 이제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매수세가 아예 실종됐다.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매물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돌릴 땐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릴 때도 거래가 실리지 않고 돌려지는 흐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종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 거래 대금을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래량 위주로 많이 설정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렇죠.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래야만 이제 정확한 변동성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도 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의 기준, 삼성전자 쪽의 기준에서부터 수급을 놓고 볼 텐데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예요. 근데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외국인들 쪽의 수급 범위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55조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55조의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엄청난 탄력을 받았죠. 뭐 그런 부분을 놓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기준에 이제 하이닉스 오늘 검색기에도 하이닉스가 이제 떠줬어요. 변동률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16만 원이라는 가격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만 원이라는 가격이 훼손된다. 진짜 뭐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검색기에 많은 종목이 떴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떴어요 오늘. 그 중에 하이닉스, KB금융, 네이버 우리 주력주들이 이 검색기에 떴다라는 것에 굉장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 검색기에 이제 뜨고 나서 이렇게 뜰 정도의 변동성의 확장 또 수급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슈팅이 나와줌으로써 이제 뭐 추이 추세가 강화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쪽의 변동성 확장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변동성 매매 동참 분명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VT가 어마어마했는데 저점에서부터 편입 이후에 상승률 자체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은. 그래서 VT의 기준 오늘 뭐 저점에서부터 아까 보니까 16% 18%뭐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7%까지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이제 뭐 탈퇴 재편입인데 이슈 범위들은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D현대일렉의 추가 슈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또 방산주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산 쪽의 슈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대장주 역할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슈팅이 매우 뭐 긍정적인 거고 현대로템도 아직 갈 자리 멀어요.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뭐 펩트론 또 실리콘2 또 엔캠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차분하게 이제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은 설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오늘 매매를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하고 기준 잡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이제 이수베타시스인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종목은 뭐 검색기에도 떴어요. 전일 시간에서 뭐 시간의 마감 기준으로 9%대로 마감이 됐는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정정해라. 내용에 누락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정정해라.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요인, 그게 이제 가장 커진 거죠.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급 범위만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 기준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 기준에서 수급 범위만 좀 더 들여다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수베타시스,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경우도 어제 오늘 쌍끌이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쌍끌이 순매수에 30만 주 수준, 그러니까 0.6% 수준 매수 들어오고 4만 원대의 슈팅이니까 15% 올랐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수급이 이제 꼬여지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수급은 일부 꼬여졌는데 거래량이 1,000만 주 가까이 실렸단 말이에요. 21일, 22일. 근데 냄새가 굉장히 구리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들 물량 20만 원짜리 그 이하에 받았으리라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 20만 원 이하에 받았던 물량의 차익 실현 부분이 21일, 22일 날 출회가 된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400만 주 4% 200만 주 정도가 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뭐 시장 분위기에 맞게 슈팅이 나온다면 우리도 안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40만 8천 원에 정리를 했고 변동성 기준에 접근했던 범위의 기준은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다 정리를 끝내놔줬고, 그래서 40만 8천 원으로 기준 잡으면 뭐 어느 가격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알테오젠은 7%냐 아니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뭐 KB금융 이런 쪽도 뭐 현대로템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돌리는 가운데서의 저 7%냐 어느 쪽을 선호할 거냐 했을 때 일단 주력주에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변동성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급 뭐 쌍끌이 들어왔어요. 쌍끌이 들어왔고 0.2%의 변동률의 확장은 조금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죠. 따라붙기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주요한 구간 돌릴 때는 수급이 더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네이버도 계속 아름아름 들어오는데 자사주 매입 들어온 것까지 합산해서 이제 한 4%대. 10월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10월 이후에 우리의 이제 주력주고 10% 비중 다 채웠고, 여기서 이제 뭐 눌림목 기준에 고점만 단계별로 이제 넘겨 놓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제 고점은 이제 내일 돌파하면서 슈팅을 줘도 되고요. 좀 천천히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네이버나 KB금융이나 천천히 움직여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제 1조 미만짜리 말고 이제 1조 이상짜리에 고려하연. 표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이슈 범위의 수급, 그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또 수급,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슈팅은 나오고 있는데, 앞전의 흐름처럼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뭐 하한가까지 치닫아 버리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증자 발행 성공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증자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사채 발행인가요? 12 발행,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펀더멘털을 크게 개선시킨다 그러진 않아요. 어찌됐든 뭐 거래 터트리고 슈팅이 나오고 어제 고점을 넘기면서 슈팅이 나오고 뭐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뭐 다시 검색기 기준에 다시 한번 또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좀 일부 벅찰 수 있다 할지라도 검색기 쪽 어제처럼 묶어가지고 완성되면은 주세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도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안 가지고 있다가 굳이 욕할 이유도 없고, 그죠? 유한양행 안 갖고 있다고 뭐 이거 나쁜 종목이야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유한양행의 거래대금도 지금 급감돼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얘도 뭐 단순하게 짧게만 보면은 거래대금이 없죠. 슈팅 나올 때 대비해서 거래가 있어요? 없죠. 급감했다는 거 보이죠. 그러다 매집이 된 것도 아니고. 가격 반발력이 바닥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가기는 어렵다. 신뢰도가 이제 일단은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닛은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설정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게 오늘부로 끝난 거예요. 그럼 내일 투자주의 한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 주체 없는 상황에서의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막연히 슈팅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건 안 되고 기관 쪽의 수급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기관 쪽에서 뭐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또 창구 동향도 장중에 보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프로그램 통해서 잘 들어오지 않는 기관들의 수급 속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최근 내에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겨지면서의 슈팅이었거든요. 그 11월 18일 이후로만 이제 짧게 설정을 잡으면 그 전에 거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 우리도 이제 접근했다가 손절을 하고 한 발짝 뒤에서 이제 보는 과정 속에 추가 슈팅이 나왔고 다시금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가격 그러니까 6만 원 그 라인에서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5만 5천 원까지 미끄러졌고 단기과열 시정 예고했으니까 재편입을 안 했고 그 사이에 또 슈팅이 나와서 7만 3,600원까지 갔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다시 그 고점에서 또 미끄러졌어요. 또 미끄러졌어요. 수급이 악화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투신권에서 투신권도 좀 공격적인 성향 부분도 있는데 투신권에서 상당 부분을 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연기금 중기 추세 연기금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좀 물량을 내놓으면서 오늘 변동이 확장된 것 같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다시금 슈팅을 줄 수 있는 매수 강도를 줄 건지 오늘 사모펀드 뭐 한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한쪽이라고 해도 뭐 차익 실현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재편입의 기준 설정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단기간에 4%대 물량 들어온 거는 작지는 않아요. 저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또 거래가 충분히 터져주는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800만 주, 900만 주 곱하기 7, 7963. 그것도 많아요.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600만 주에 7, 67, 42, 400만 주는 좀 터져줘야 되겠죠. 400만 주 터져줘봐야 뭐 2,400억 뭐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뭐 지금의 거래 대금으로 한다면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더 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거래 대금 터지고 수급이 좀 확인되면은 그때 들여다보는 걸로. 그 VT의 변동률도 뭐 오늘 어마어마했습니다만 결론은 이 VT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제이오 쪽인가요? 제이오?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그 지분 인수 또 화장품 업체들 통째로의 실적 개선 뭐 강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 VT도 오늘 이제 검색에 떴고 뜨고 나서의 슈팅이 뭐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V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쨌든 조금 이따 다시 들여다보면서 기준점을 잡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의 기준이죠. 결론은 이제 하이닉스 기준하고 KB금융 쪽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 주력주로서는 뭐 두 종목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수급이 오늘 뭐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KB금융의 사상 최대치 고점 10만 3,900원을 뭐 빠르면 내일 당장 그리고 뭐 주간 단위에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방송 원고에 얘를 가져갈 거예요. 수급 범위를. 그리고 영상 이제 뭐 최근에
녹화해 놨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금융지주사의 기준에서 충분히 이 주력주로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우리 주력주들을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단은 현대차의 기준 지금 5거래일째 조정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거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데 얘만 또 못 가다 보니까 결론은 야 있잖아 관세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오늘 하이닉스는 어떻게 반등이 나왔나? 반도체 끝장날 것처럼의 시장 해석들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요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현대차의 기준 2022년 10월 초 또 23년 1월 이후 우리나라 쌍크리스 매수 1위입니다.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1위에 떴다가 기간 매도 때문에 사라지고 하는데 쌍크리스 매수 또 외국인 매수 최상위. 지금 외국인 순매수의 최상위 종목이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기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7월 이후에 말 같지도 않은 매도.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정책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덱스 쪽의 물량이 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삼성전자의 문제로는 해석하진 않아요. 어찌됐든 현대차가 오늘 약세를 띈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뭐라고 했던 내용 또 전체 시장에 또 방산에 뭐라 했던 내용 그대로의 내용으로 현대차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결론은요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대차 쪽의 기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KB금융 쪽의 기준도 이제 사상 최대치의 그 고점을 넘기는 그 관점 속에서 이번 달에도 갭이 살짝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그 기초교육 12월 달 중순부터 진행을 할 건데 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기본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부분은 뭐 역시나 이제 캔들이죠. 그리고 이평선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시면 이 캔들 범위에서 KB금융의 매도가 설정된 부분은 딱 한 차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돌렸어요. 하락장악형에서 돌려놓고 망치형으로 돌려놓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캔들 패턴에서는 꼬리가 차익 실현의 범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쪽을 병행해서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는 거고요. 요 자락에서 이제 한번 장악형, 하락 장악형이 떴었지만은 역시 망치로 돌려놓고 끝났고. 그래서 결론은 캔들 한 패턴 가지고 올해 들어서의 더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KB금융이고 이평선이야 당연히 여기 그려드리지 않았지만은 우상향이죠 지속적으로. 그럼 캔들 이평 거기에 거래가 좀 모자라요. 배운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지.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여야 된다 그랬죠. 거래 대금 충분했고 거래량으로도 5MA, 20MA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 얼마나 훌륭합니까? 중간에 주력주로 넣어놓은 다음에 빼낸 게 좀 아쉽지만 자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월별 포트폴리오 방송 화면 좀 모아놓은 거 있으면 주세요. KB금융 방송 화면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방송 화면을 좀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KB금융 올해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두 번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전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금성의 기준도 설정을 하고 목표치보다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상반기까지는 뭐 반도체 하이닉스가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의 기준에 80% 올랐으니까 올해 그런 슈팅 대비 이제 KB금융은 다소 제한적인 수익이고
또 한미반도체, HLB, 또 알테오젠, 또 방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의 목표치 또 실질 변동성 대비 KB금융이 좀 제한적으로 흘러갔었고 또 인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체 무겁다라는 인식. 근데 결국은 환급성 제일 좋고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있어도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출렁거릴 때 9만 원 이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하고 기존 물량도 뭐 유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도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막연하게 뭐 여기서 부딪힐 거 크게 아니지 메이저가 수급을 유입하면서 슈팅을 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고가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만큼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슈팅 줄 때는 당연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겠죠. 응? 그러면 고점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B금융 10% 비중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 비중이 지금 아직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 공포감이 앞서신 분들 계시잖아요. 야 일시적인 반등이지 이거 시장 죽을 수 있어. 어? 아이고 뭐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색기 종목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알려줘. 언제쯤 나올 수 있다 없다. 아니면 장중에 잘라놓은 거라도 쓰면 되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이 유입되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4% 이상. 어차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이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이외에 자사주 매수까지 겹쳐지고 자사주 매수 이후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추가적인 수급 매도의 수급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 기관이 매수로 다시금 강도 있게 전환이 돼 있다. 결론은 여기서 25만 원까지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25만 원까지 슈팅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급 강도가 조금씩만 더 살아나 주면 돼요. 올 초 수급 수준까지만 이렇게 내려가 주면 돼요. 올 초보다도 더 좋은 거는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와서 흘러갔을 때 더 좋은 거는 자사주 매입 해서 묶여있는 물량 그 물량의 역할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서 앞부분에 그 형성돼 있던 개인 물량 대비 지금의 기준은 자사주 물량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편입한 물량은 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수는 됐지만 언제 어느 때 뭐 차익 실현이든 뭐든 튀어나올까봐 걱정했던 그 우려감을 가지고 갔던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해소가 돼 있는 해소가 아니라 이제 역할 부분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조정이 많이 과도하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소폭이지만 순매수의 기준이 아름아름 다시 살아나 주고 있다. 요게 이제 조금만 확대가 되면 되겠죠.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H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은 장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일부 매도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확장이 됐는데 그 부분만 조금 안정화되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손바뀌면 외국계에서 일부의 수급 그 정도만 형성이 돼도 충분히 긍정적인 현대로템 마찬가지. 수급이 기간이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여기도 외국인 위주로 매집이 돼 있어요. 외국인 위주로. 근데 최근 내 올해 들어서의 18%의 매집 규모 감안했을 때는 쌍끌이 굉장히 강력한. 역시나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시스템이 오늘 외국인이 34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모간하고 JP 모간의 수급이 대부분 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매수 기준은 뭐 개인들이 23만 주 0.1% 조금 넘죠.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매도와 매수의 기준을 잡았을 때 매수 기준의 외국인 손바뀐 매수 47만 원, 47만 주, 기간 30만 8천 주, 합산해서 한 80만 주 가까이. 그럼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수급이 개인이 일부 떠안겨진 부분이 있지만 방향성 부분은 메이저가 준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예? 부정적이지 않다. 오늘 그 개인들이 떠안았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못 움직였다.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수급 대비해서 슈팅은 제한적이었는데 수급이 뭐 0.15%니까 6억 주예요. 6억 주. 그 전체 누적 순매수도 이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룹의 사업 재편 작업, 그런 기준점에 일단 전체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잡혀 있어요. 두산그룹이. 그것도 뭐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쪽의 수급 강도가 윗방향으로 세게 주지 않고 뭐 아름아름 받아가는 건데,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슈팅을 주겠죠. 근데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고 또 시장에서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 적절한 시점에서 좀 현금화를 할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현금화를 하고 진짜 거래를 더 또 터트리면서 슈팅이 나올 때 더 높은 가격이 사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걸로.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도 다소 제한적인 상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1,000만 주, 1,500만 주 그 흐름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 그 시점에 좀 빠르게 접근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그 템포를 놓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JYP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프로그램 쪽의 매수 그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인데 그냥 뭐 떨어지는 물량 위주로 받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날 2021년부터 이제 22년까지 2년 동안에 매수한 게 30%에 달해요. 근데 주가는 뭐 50% 더블 요 정도뿐이 못 들어올렸어. 그러니까 이번에 수급이 한 10%가 채 안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양봉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수급이 멈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밑에서만 살 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잘 해석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뭐 횡보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또 오늘 수급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흐름이 지속될 거냐.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쌍끌이가 아닌 이제 외끌이가 돼버렸고, 기관의 매도 물량 떨어진 걸 보고 개인들, 외국인들이 밑에서만 이제 뭐 사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일 기준에 기관 쪽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면 기관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뭐 매도한 쪽이 좀 매수로 전환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이렇게 매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들이 관망 내지는 소폭의 매수만 들어와도 지금까지 추세대로 매수를 한 외국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좀만 들어와 주면은 변동성이 가벼우면 확장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어제처럼 꼬리가 달리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일단 차익 실현한 이후에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다시 보는 그런 전략까지도 설정할게요. 알테오젠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더 보고 거래대금 더 보고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은요 그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거예요. 뭐 전체 시장 다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20위까지의 기준에 어제 세상에 뭐 20위에 놓여진 종목군들이 900억 원대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좋게 표현하면 대바닥인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야 이거 수급 자체가 완전히 뭐 유입되지를 못하네. 그러면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기아의 거래대금 1,170억, 그나마 이제 1,000억이라도 넘겨야 20위 안에 그래도 얼굴을 비출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져지면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뭐 시가총액 규모 대비 또 현대로템 전부 거래가 없이 슈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에 우리 종목이라 할지라도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 가격 반발력. 그래서 이제 주요한 구간의 슈팅이 나올 때는 거래가 더 대량으로 터져야 됩니다. 그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전체 우리 종목이든 아니든 기준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 종목 또 이슈가 된 종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창을 잠시만요. 방송 창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늘렸나? 모르겠다. 예.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의 정책 부분을 올려놔 드린 다음에 뭐 변동성 종목 부분을 좀 볼 건데, 야, 이거 체력이 진짜 또 떨어지네요. 막 장중까지만 해도 마감 이후에 전략을 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와, 긴장이 풀리는 건지 이 시간대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예전에는 뭐 며칠 밤을 새도, 며칠 밤은 아니고 하룻밤을 새더라도 체력이 이렇게까지 딸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와, 특히 이 시간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어휴 힘들어. 제가 지금 뭘 보려고 그랬지? 뭘 보려고 했던 것까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니까 막 두 가지도 얘기도 못 하고 이런 뭐 바보 윤정도가 있나? 일단은 그 주력주 포트폴리오 가격 설정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은 이거 녹화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뭐 어이구 힘들어. 자,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KB금융, 네이버 요 기준에서 29일 날 그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가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 종목군들별로 포트폴리오 전략의 내용들도 잘 올려드렸고, 삼성전자가 좀 아쉽지만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좀 한 1% 수준까지 움직임이 있다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나마도 이제 좀 움직였는데 짜증스러운 뭐 흐름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10% 비중이죠. 좀 문자도 좀 잡아놓을게요. 얘도 마찬가지. 다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때 해놔야 되는데 못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할 때도 비중을 조절을 해놔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10% 비중 유지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또 주력 10%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40%로 돼 있는데 35% 35%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2.5%씩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 하여간에 뭐 그건 제가 수정을 해놓고, 현대차도 짜증스럽지만은 뭐 리콜 이야기 나왔을 때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부담, 그거는 그렇게까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또 주말이나 이럴 때 시황이 꼭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 최악의 상태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오늘 가장 짜증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 주력에서는 또 뭐 내일이 또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제한적 수급이었고 슈팅이었고 JYP가 오늘 가장 벅찬 상황이 됐죠. 최근 내에 매수 강도를 계속 잡아들였던 부분인데 JYP도 오늘까지 뭐 수급 놓고 봤을 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내일 이왕이면은 더 강도 있는 수급이 윗방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 한 템포 쉬었다가 검색기 기준에 대한 전략은 한 템포 쉬었다가 하든지 할게요. 지금 원래는 좀 자료도 빨리 나오고 있으면 바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체력도 그렇고 뭐 자료가 뭐 어차피 시간이 걸려야 나오는 거니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제 체력이 안 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검색해 보고 이제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오늘 뭐 검색해 종목에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매수 사인을 잡아내 드린 게 아니라서 오늘 분명하게 이제 시황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왜 올랐어요라든가 근데 별 내용 없어요. 뭐 마감 이후에 저도 더 찾아보겠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뭐 코멘트나 이런 부분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크게 바뀐 거 없어요. 미국 선물도 지금 뭐 딱 강보합 보합 수준인 거죠. 없어. 그러니까 니케이 쪽도 1.84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강한 것도 없어. 오히려 누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오늘은 이래서 올라갔어요. 뭐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시장 전체가 뭐 출렁출렁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이슈면 모를까. 아시겠죠? 그냥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저평가다. 그게 좀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어차피 윤정도 믿고 따라온 부분이니까 같이 저녁에 방송국까지 걸어가기 운동하시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목도 안 나. 목도 진짜 숨도 못 쉬겠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고생이 끝나고 이제 제대로 된 죄송합니다. 수익 범위로 이제 잡혀줘야 되겠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뭐 더 버거우셨으니까. 지금 코스닥이 6조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9조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검색기를 갖고 있으니까 검색기가 없었다면은 VT나 엔캠이나 뭐 어떻게 알고 보겠어요.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검색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떠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런 거죠 사실. 그잖아요. 이게 없었으면은. 그래서 검색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거보다 더 커 보이는 종목군들 때문에 부러움이 형성되고 아쉬움이 형성되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우리 쪽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사진 찍어서 다 올려드리세요. 하동에서 제첩을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첩국. 그게 뭐 손질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첩국 파는 데가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천 쪽에 좀 있었단 말이죠. 한 군데 있었어요. 인천에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술술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서 이제 우리 피치님이나 또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그 고객 수익률 또 뭐 이렇게 선물 보내주신 거 인증 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요즘에는 저는 잘 안 사주시고 맛있는 커피를 우리 그 아나운서 분들 또 불기둥 마스터님 뭐 이런 쪽으로 커피도
많이 주시는데 예전에는 그 스타벅스 거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주력주가 좀 힘이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이 다운 시켜갖고 주시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